네, 안녕하세요. 마저스키입니다.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볼 거예요. 이제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투자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꼭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공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자, 이제 이 금 차트를 저는 이제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살펴봅니다.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금 차트를 살펴보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일단은 한 10년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계속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계속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는 오르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집이 저 역시도 매집 들어갈 때 단계에는 18만 원이었거든요. 네, 18만 원이었어요. 자, 그런데 지금은 이제 22만 원.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돈을 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더 빡세죠. 자, 근데 할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전에 서브프라임 미국의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로 금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이 각도 보이시죠, 여기. 예,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이격도. 가파르게 오를 때 거기가 꼭지다라는 걸 이게 똑같아요. 금도. 그래서 이것도 이격도가 굉장히 가파라진 그 시점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쭉 빠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건 이제 가격만을 단순히 놓고 비교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? 이때가 아마 27만 원, 6만 원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그럼 지금 22만 원이니까 5만 원 가량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건 맞지만 우리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야, 금값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를 많이는 안 해요, 사람들이. 그죠? 네, 많이는 안 해요. 근데 금값이 많이 올랐어라고는 얘기하는데 은근슬쩍 이게 올랐기 때문에 뭐랄까 그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제 서서히 죽는다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안전자산에 대한 그 필요성이 느껴졌던 그 시점 2012년도 기준점 그때 최고치를 찍었던 그 순간 때만큼 근접하게 이제는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10년 전이잖아요. 그럼 물가 상승도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. 물가가 오른 만큼 화폐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어찌 보면은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. 이게 계속 가만히 제자리만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금값이라는 거. 그래서 물가 상승처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첫 번째로 포인트를 잡아놓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증폭하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.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금값이 2% 정도가 뛰어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확대해서 자, 1개월 단위로 또 볼게요. 네, 이때가 28일 이렇게 어제죠, 어제. 그러네요.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었어요.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. 이게 금시세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꼭지는 건 맞아요. 이제 신고가라고 하죠. 어떻게 보면 네, 신고가를 갱신한 건 맞아요. 삼성전자 신고가 갱신한 것 같이 금값 역시도 신고가를 갱신한 건 의미가 있어요. 그만큼 수요가 붙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예, 사려는 사람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도달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. 직전에 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자산 추세가 좋은 애들은요, 전고점을 잘 뚫어줘요. 네, 일반적으로. 이게 뭐랄까요? 한번 신고가 냈던 애들이 또다시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안전자산 좀 무거운 애들, 시가총액이 큰 애들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친구들은 신고가를 한번 뚫으면 그 뒤로 계속 뚫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. 투자의 성향이 그래요. 얘네가 갖고 있는.
자,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. 그럼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? 이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. 참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. 미국 증시가. 근데 안전자산의 가치도 같이 상승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. 사실은 반대편이 큰 폭으로 하락해야만 그 추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얘는 지금 그 반대로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, 자, 그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. 자, 비트코인으로 넘어왔습니다. 자, 코인원 프로 차트를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, 이제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거의 굳혀졌어요. 이제 사실은 저 역시도 시장에서의 검증이 중요하잖아요. 시장에서 검증이 돼서 얘가 정말 안전자산이냐, 얘가 이제 금값처럼 이제 증시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 또 오르냐 마냐, 그게 중요했거든요.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한번 작년에 움직임을 줬어요. 그런 관점에서 줬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 거래세를 먹인다고 했나요? 예, 그렇다라는 건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화폐 시스템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, 뭐 역할, 심판, 뭐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거죠. 제도적 장치를 걸겠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거 별개 얘기지만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도둑도 잡아내는 거고, 또 이제 경제사범도 잡아내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의 자산이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, 이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하거나 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이 시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체계화하겠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믿거나 말거나요. 네, 신뢰하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,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추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얼마 전까지는 단기 과열 먹고 나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여기서 추세 하락이 이제 멈추고 보합권으로 한 달 정도 유지해 줬다가 그 뒤로 이제 상승하는 그림을 가고 있어요. 예, 금값과 유사하죠. 금 차트와 유사합니다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, 자, 이 금과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추세,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초 이후로 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약간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어요. 여기 급상승해서 눌려갖고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, 그럼 이제 제 판단을 한번 내려볼게요. 제 판단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, 저는 일단 안전자산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폭등이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막 상승하고 크게 오르고, 이거는요 정확한 어떤 그 명분이라고 하죠. 어떤 명분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. 왜 떨어진다, 왜 박살난다. 제가 이것도 명분에 대한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그런 어떤 이슈나 타이틀이 있어야 크게 올라갑니다. 크게 올라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크게 오른다라기보다는 추세를 지켜준다, 보합권으로 간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미뤄 봤을 때, 사실은 안전자산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만한 것들은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.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. 그거는 저기 이란과 미국 간의 그 무력 갈등이 꼽을 수 있겠네요.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? 근데 그걸 꼽을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그로 인해서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계속 오를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면, 또 그게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조정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른 편이라서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, 이것도 사실은 비트코인도
오르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식이나 이 투자를 할 때는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그 시점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, 이 안전자산 이런 걸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남들이 다 쳐다보는 그때 하면은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그 물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. 안전자산의 특징상. 그게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. 속도가.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한창 오를 때 사는 건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조정받거나 좀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해갖고 좀 저평가된다라는 그 가격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이었더라, 한 4, 5개월 된 것 같은데 제가 초보 강의를 한번 한 적이, 초보 강의가 아니라 이제 그 불확실성한 이 투자 증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오프라인 강의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찍은 선이 있거든요. 이 라인 맞을 거예요. 이 라인, 이 가격에서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저평가되는 그 시점에서.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그 전업교육반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. 또 저한테 전업투자 교육을,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이나 은을 제가 사라고 미리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.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사는 게 항상 포인트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기억하세요. 지금 만약에 못 산다라고 해서 너무 막 땅치고 후회, 이게 아니라 어차피요, 이 코인이든 금이든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. 올라갔다가 깊게 조정받는 단계가 있고, 경기가 항상 불황은 아니니까요. 살아날 땐 얘네가 관심을 안 받고, 또 얘네가 관심을 받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은 거고, 그 사이클은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과정 삼아서 배운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런 식으로. 그럼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. 자,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. 뭐 요약하자면 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격도는 안정적이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포인트고,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검증이 됐다, 시장에서. 왜냐면 이제 미국이 증시가 출렁일 때 얘가 오르고 있거든요.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검증이 됐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금과 같이 움직인다 라는 거,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앞으로 투자할 때 여러 관점으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. 여러분도 그렇고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